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제가 존경하는 임철철 선생님이 지으신 적천수 천리를 강의를 합니다. 자, 28장이에요. 28장이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원장이 이제 29장인데요. 정원장은 안 할랍니다. 그 이유, 정원장은 무슨 뜻이냐면, 원형리정이거든요. 이거 아시죠? 이건 이제 대개 보면, 이거 이 형자인가요? 이거 아들 자자가 아니죠? 예, 마칠 요자. 예, 원형리정. 예. 그래서 이걸, 처음, 그리고 대개 보면 사자를 중국에서는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게 사계절로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29장이 정원장이거든요. 자, 마지막에서 다시 앞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 정원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조화의 기원은 어디서 일어나냐? 원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끝나는 것은 어디냐? 이 정에서 끝난다. 그래서 다시 그 정원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배태, 사, 그럼 애를 베서 계속해서 그 원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원장을 만드셨대요.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는 누가 이 정원장을 만들었어요? 예, 이름은 잘 미정이신 경도라는 분이 명나라 때 원문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하신 분이겠죠. 이 적천수의 일원은요, 참 함의가 대단합니다. 깊은 뜻이요. 네, 진짜 철학적이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이고요. 네, 막힘이 없이요. 아주 참 잘 만드신 책입니다. 경도라는 분이에요. 네, 경도. 네. 자, 28장 세운이에요. 휴수는, 자 보세요. 이 호자가 종결사죠. 그런데 이 종결사가 앞으로 있고 뒤에 이게 명사예요. 운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가 돼요. 그러면 휴수는 어디와 관계되냐? 운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또 관계되는 게 있다. 세운하고 관계된다. 여러분, 지금 이 원문하고 적천수에서 세운과 우리의 세운은 좀 틀립니다. 적천수의 세운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운이고요. 세운은 그럼 뭐라고 그러냐? 태세라고 그래요. 태세. 예. 클때자. 저거 세자. 예. 그렇죠. 예, 태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운이라는 거는 곧 우리는 대운으로 아시면 되고요. 또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세운은 여기선 태세라고 할 거예요. 예. 전쟁이 일어나죠? 충이 일어나요. 아이고. 좀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이 컴퓨터를 마우스를 잘 건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좀 잠깐 꺼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항복할 것인가를. 그래서 누가라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어느 오행, 어느 것. 화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라본다. 누가 친절한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운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는 대운이라고 하면서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1번, 2번을 원문에는 이렇게 1번, 2번 해서 모두 21개인가요? 라고 해서 끊어놓고 제가 번역한 데는 1, 2, 3, 4를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21으로. 그러면 원문은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원문으로 해서 해석을 해드리고요. 번역본을 다음번에 내가 출판을 한다라고 하면 원문 번역해 놓은 것만 이렇게 쫙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임시왈 북이라는 것은 비록 어디서 정해지는가? 격국에서 정해진다고 하지만은 자, 궁통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되는 건 운도다. 대운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른바 명호, 불효, 운호야. 이건 아주 항상 철조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불효가 나오면 어디 게 더 좋다? 이 뒤에 게 더 좋다. 앞에 거보다. 그래서 운 좋은 게 훨씬 낫다. 명보다. 일주가 뭐와 같으냐? 나와 나의 몸뚱아리와 같은데 국중에서 희신 용신은 내가 소용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으로 딱 표현했어요. 소용지인이에요. 내가 부려서 쓰는 거예요. 예. 뭐 요즘은 갑과 을의 시대라고 할까요? 예. 운도에서 곧 어떻게 돼? 내가 바로 그 머무르는 곳이에요. 예.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는 요 용신에 따라서 용신 운에서 편안하다라고 하면 용신 운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고로 지지가 위중하다. 천간보다는 지지가 더 중하다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간이 또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이 천간이 배반하는 걸 개두라고 하죠. 상생상부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운은 봐라. 10년으로 딱 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보지만 개두와 절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년으로 보는 것은 갑인을명운이면 10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갑진을의 이민도 10년으로 봐요. 근데 이제 개두절각이 될 때는 5년씩 끊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5년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절대로 상하를 끊어서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10년으로 봐라. 하지만 이 갑인을면은 10년을 보지만 안 된다. 절각과 개두가 있기 때문에 불가사. 개두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아래서 개두절각을 맞지 마세요. 만약 상하르다 절각 끊어서 본다면 논할 필요가 없다. 개두나 절각을 논할 필요가 없고 기륭이 모두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셔도 개두절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불가사라고 했는데 이건 비교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개두절각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개두절각으로 설명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원문대로 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상하절간을 끊어서 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개두절각 때문에 끊어봐야 된다니까요. 만약 운에서 행하는 것이 모군을 반긴다면 충분히 필요한 것은 갑인을묘가 최고겠죠. 다음으로서 갑진, 을해, 이민, 계묘가 될 것이고 화를 반긴다라고 하면 이거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제가 번역을 하는 건 끊어서 했고 원문에서 이렇게 번호만 붙였습니다. 반기는 것이 화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병호 정리가 되고 그 다음으로 병인 정묘 무술 정사다. 토를 반기는 것은 무어, 기미, 무술, 기미, 기사 이렇게 해서 오히려 토가 더 반기는 대운이 많구만요. 차즉 무진기축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은 좀 약하고요. 금을 반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신신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엔 무신기유, 갑진신사가 될 것이에요. 수를 반기는 것은 임자, 계축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임신, 계유, 신의 경자다. 비록 이렇게 해서 천간이 생지지한다라고 하는데 비록 그렇지 말아야 된다. 지지가 생천간하는 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난 여기서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천간은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음후라고 해서 조상이 그러니까 아버지 덕이 있는 자식이에요. 음후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죠. 음후. 지지가 생천간을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기가 설한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난 이거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천간에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가 설한다 그러거든요.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튼 그래요. 일단 사주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고요.
오늘 사람 명조가 모두 4개인데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길어서요. 보세요. 이거 지금 하위 개두라고 지금 하고 하위 절각이라고 하면서 개두와 절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보지도 말라고 상하를 끊어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 무엇이 개두인 거 하니? 만약 모군인데 경인, 자 신묘, 이거는 개두라는 건 뭐예요? 머리에다 뭘 썼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예, 답답하게. 이건 경인, 신묘, 목을 반기는데 경인, 신묘면 이건 개두가 되는 거잖아요. 화운을 반기는데 이목, 계사가 되면 이것도 또 개두예요. 토운을 반기는데 갑술, 갑진, 을축, 을미. 금을 반기는데 병신, 정유. 수를 반기는데 무자, 기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절각은 뭐예요? 이건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이건 덜퍼 쓴 거고요. 쓸데없이 답답한 거죠. 이건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절각은 뭐냐? 목이 반기는데 갑신, 의류, 을축, 을사. 예, 이게 을사 같은 것도 예, 맞아요. 을축도 그렇고요. 예. 화를 반기는데 병자, 정축, 병신, 정유, 정해. 토를 반기는데 무인, 기묘, 예, 무자, 기유, 무신. 여튼간 밑에 천간이 지지보다 힘이 약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지가 강한 것이죠. 금을 반기는데 경호, 신해, 경인, 신묘, 경자. 이제 이런 경인이나 신묘 같은 경우는 절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인 신묘는 뭐죠? 경인이나 신금은 인묘의 뭐예요? 인묘가 서지가 되나요?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양간이 있다면 그렇고요. 또 음간은 그렇지 않은데 음양을 생극지화로 해서 음양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수운일 때는 이민, 계묘, 이모, 계미, 임술, 계사가 그렇다. 자, 개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개두가 되면 지지를 반긴다는 거죠. 운에선 지지가 중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쭉 길흉은 반감한다. 기름은 반감해요. 예. 그래서 5년씩 끊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10번째, 절각이면 간을, 예, 그렇죠. 간, 뭐예요? 예, 천간을 반기잖아요. 지지가 부재간, 지지가 천간을 실어주질 않는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즉 10년은 모두 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 끊어볼 때, 예, 아무리 절각이 되더라도 그 운이 왔을 때는 천간에서는 좀 뭐죠? 그러니까 철조 선생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지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10년을 다 봐라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천간은 아무리 절각이 됐다 해도 천간은 천간 나름대로 그게 들어와서 천간에서 작용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희행, 모군인데 경인, 신묘 같으면 경신은 본래 흉인데 인묘는 금의 절지거든요. 예, 금의 절지라 위지 무군, 뿌리가 없어서 비록 10분지 흉이지만 반감을 한다. 그러나 만약 원국에서 천간에 병정이 투출했다면 돌아서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또 반으로 감할 테니까 제후 또 다시 이거 보세요. 태세잖아요. 이게 세운이에요. 병정을 만나면 경금을 완전히 다 제해버리니까, 경신을 제하니까 즉 흉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저기서 공격하죠. 자, 대운에서 공격하고, 대운에서 들어왔는데 원국에서 공격하고 세운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인묘는 본래 기운인데 대체로 개두가 돼서 경신지가 극을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록 10분지 열이 다 길하다고 하지만 역시 반으로 금한다는 거예요. 원국에서 지지로 이거 보세요. 신유가 있으면 이건 안 되죠. 부단 무길, 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흉하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운에서 모군을 반기는데 갑신 의류라면 목은 신유의 절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해서 부재 실어주질 않는다. 그러나 고로 갑을 지운이면 불길 한데 원국의 천간에서 또 경신이 나타났다. 또 태세, 이거는 세운이에요. 태세에서 또 간두르다 경년이나 신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반드시 흉은 반드시 흉함은 무의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무야가 아니라요. 예. 흉은 반드시 있는데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10년이 모두 흉하다라는 거예요. 예. 원국에서 천간에 임수가 투출하고 임계수가 투출하고 태세 세운에서 간두에 임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능히 설금 생목해서 즉 화평한 것은 화평하며 무 없다 흉은 없을 것이다. 그런 운에서 봄 길을 만나면 그 길을 운에서 길을 만났는데 그 길함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운이 흉하고 또 그 흉을 보지 못하는 건 대개가 다 개두나 절각이 된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개두절각 겨우에선 보지 말라고 하더니 또 여기선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16번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은 거예요. 이건 세운이에요. 태세 관장한다. 1년 비태 좋고 나쁜 것을 관장하는데 만약 사람을 만나면 만났을 때의 경우로 해서는 천간이 위중하다. 그러나 지지 역시 불가불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태세 그러니까 태세라는 건 세운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세운은 천간이 중요하지만 사람 만나듯이 그렇지만 지지 역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더불어서 신이 생금 어떤 신이 생하고 극하는 신이 더불어서 불과 일주의 운도의 충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안 좋다. 가장 흉한 자는 천국지충이다. 예, 맞아요. 천간을 극하고 지지가 충이 되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가장 나쁘다. 필리, 흉구, 이거는 이재민할 때 쓰죠. 예, 재앙이 있자요. 반드시 재앙이 있고 흉한과 허물이 있을 것이다. 또 일주가 일범세군하죠. 자, 일주가 범하기를 세라는 것은 뭐죠? 대운이죠. 예. 그러면 일주는 왕상하면 무구, 허물이 없어요. 일주가 휴수하면 반드시 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운에서 일주를 범한다는 거예요. 대운에서 일주를 범하면 그렇죠. 대운에서 역시 동차론이다. 고로 또 태세 뭐죠? 우리가 말하는 세운. 지금 이거 대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태세가 화평하면 불가요 대운과는 일단론 결론적으로 한 가지로만 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운은 대운대로 보면서도 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운에서 목이기라면 세운에서도 목도 반대로 흉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체로 천충 불화지고야라라고 해서 전쟁이 충하고 화목하지 않아서이다. 이와 같이 의지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추측하면은 즉 기륭에 무불함해라라고 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쭉 보시면요 오늘 아주 딱 사주를 하나 딱 던지시면서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볼게요. 507번에 경금일주가 해월에 태어나서 좀 춥죠. 그러면 금수, 상관, 희경관이라는 사주가 나온 사례 명조예요. 이건 할 수 없이 정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있든 없든 해수 속에 있는 간목도 있고 해서 이 정화를 써야 됩니다. 딱 요 두 대운만 설명하세요. 이 대운은 나쁘다 라고 하시고 이후 대운은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임진 대운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하나는 일단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봅시다. 요 두 대운만 설명하세요. 자, 경진일원의 생후해월이다. 천간 정화 병투에서 진해 개장 을목했다. 갑을 했다. 갑을 목을 지장간에 두고 있어서 조기용화 충분히 화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운에 무자기축은 안 되겠죠. 해와 생금을 해서 안 좋고요. 미수소원,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운, 요 경운이에요. 벌써 경운 일일이 넘기셔요. 경운에 병원연이면 보세요. 대운의 경운인데 이게 태세운이죠. 세운이니까
경좌인지 절각을 해서 경금이 인에 절각을 하고 절각이 돼 있다. 그러나 경을 중심으로 했을 땐 절각이 되지만 인을 중심으로 하면 개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이 절각을 했다는 건 맞아요. 예, 절지니까요. 그런데 예, 인을 중심으로 하면 이건 개두가 되고요. 천간, 양정, 조기, 가적, 일경 충분히 두 개의 정화가 양정이 조기 하나의 경금과 붙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봉 또 병원연이라 극진 경금을 완전히 녹아뜨려서 시 연진의 중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게 진사 시험에 중자는 이게 가운데 중자가 아닙니다. 붙을 중자입니다. 맞을 중자. 그래서 붙었다. 진시에 가서 붙었다. 정미에 또 병호 정미잖아요. 정미에 또 연첩 계속해서 이겼어요. 연첩 대첩했다고 그러죠. 무슨 대첩했다라고 할 때 이 첩자를 씁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첩자입니다. 방하연지. 야, 이게 격가지 방자 아니에요? 그러면 자 가지에다가 딱 아니 지현이라는 이름을 지현으로 뽑혔다라고 이제 가지에다 이제 다른 방을 붙인 거죠. 그래서 지연이 됐고 이론에 이거 아주 좋죠. 관자 다품 관의 여유가 잘못 풍부했다. 신묘 또 절각되죠. 예, 절각이 되니까 국중 정화가 회극을 해서 국중에 그러네요. 예, 그래도 정화가 회극을 하니 사지 군수까지 되었다. 지연에서 군수니까 현에서 군으로 올라갔네요. 임진 끝났네요. 수생고군 하니 임신년에 양정 계산에서 불로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임진년에 돌아가신 양반이에요. 오대원을 넘기지 못했네요.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 장에서는 대운과 세운을 감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두와 절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개두란 용신을 중심으로 귀신이 천간에 함께 들어오는 대운 세운을 말하고 절각이란 용신이 천간에 있는 경우 지지로 귀신이 함께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정확하죠. 이 명주에도 겨울철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금수 식상격에 희경관한다는 일반 명의론을 증명하는 명주다. 더하여 증주자 철저님은 현실감 있게 대운과 세운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철저님이 바로 옆에서 역자에게 저에게 사주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게 이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듯 하다라고 하죠. 니을이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막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듯 하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금 5.6, 수 4.1, 목 1.3, 화 1.3, 토 1.5로 토오행이 이 가변성에 의해서 금오행이 초과되거나 종주오행이 되어 이를 극제하는 금체 화목용조의 화오행이 용신이 되고 대운에서 희신인 목오행을 기다린다. 딱 두 대운만 설명하셨잖아요. 인묘. 할 말 없죠. 뭐. 그러면 한번 딱 볼게요. 빨간 부분은 역시 딱 두 개만 오늘 뭐 하나 설명하는 거니까요. 제가 딱 실어놨을 거예요. 딱 요거만 설명하셨잖아요. 임묘는. 임진대운에 이 사람은 끝났다. 숟가락을 놓은 거죠. 불록. 불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녹을 먹지 못한다. 끝났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임묘대운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더 이상은 뭐 임진대운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 어디에요? 이 축대운에 들어있으니까 안 좋죠. 앞으로 이 두 대운을 살려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준비해놔라라고 해야 될 텐데 임진대운이 아주 가장 나쁘잖아요. 이 사주에서는요. 그래서 뭐 이거 참 아주 뻔히 지금 철철 선생님께서 보시는 대로 저희는 이 적천수 이론만 가지고
무게중심 체형론을 쭉 끌고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이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해서 자평진전의 심해점 선생의 자평진전도 제가 풀어가고 있잖아요. 격은 격대로. 이거요, 식신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식신격 설명해 놨어요. 보실까요? 예, 이렇게 해서 자평진전의 격국론에서 식신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놨죠. 예, 식신, 편관. 편관을 쓰잖아요. 편관인가요? 아니, 정관을 쓰네요. 편관이 상신인데, 이건 정관을 쓰네요. 그렇죠? 네, 정관을 쓰네요. 그렇든 저러든 금수상관 희견관이다라는 건 아주 딱 나오는 사주예요. 대운이 딱 두 개. 이거 대운관 좋고요. 예. 자, 아셨죠? 개두와 절갑에 대해서 참 철조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